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다가오는 아스코에도 힘없는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는 들썩입니다. 내일부터 6월 4일까지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시카고에서 열리게 됩니다. 유한양행과 HLB, 리가켄바이오, 루닛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해 핵심 파이프라인의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바이오주는 기대만큼 힘을 내주지 못하는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들썩인 하루였습니다. 산업부는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해 양국의 디지털 헬스와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오늘은 김용덕 주식창 파트너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리 불확실성의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은데요. 바로 내일부터 열리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가 이 반등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ASCO 임상종양학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또 열렸었던 기본 미국 암연구학회 AACCR 그리고 유럽종양학회 ESMO와 함께 세계 3대 암 관련 학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음으로 좀 큰 행사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주로 다루는 분야 부분이 어떤 임상 부분들에 대한 후반부, 즉 2상이나 3상 부분으로 앞으로 이제 품목 허가라든지 FDA 승인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야 부분에 있는 회사들이 관련된 연구 성과 부분들을 발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앞으로의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파트너십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제약 업체 관계자들만 4만 명 이상이 이 연구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행사이고 이런 관련된 2, 3상에 대한 가장 품목 허가 가능성이 높은 발표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한 기업들의 연구 성과 결과가 좋은 쪽으로 발표가 되게 될 경우에는 관련 종목에는 반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바이오 기업들이 많겠죠. 임상은 진행하고 있지만 임상 초기에 있는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아직까지 뭐 특별한 임상 부분들을 크게 진행하지 않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임상종양학회 실질적인 수혜주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매수 관심이 크게 살아나지는 않을 걸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지금 관련된 임상종양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사실상 강하게 나오고 있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 결과가 좋은 쪽으로 발표되게 된다면 관련 종목들에는 주가 부양 기대치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아직 임상을 진행하지 않거나 초기에 있는 기업들까지 전파되면서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의 강한 상승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직접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종양학회 효과는 나타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미국 임상종양학회에 참여하는 주요 기업들 굉장히 좀 있는데 유한양행, HLB, 리가켄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리가켄바이오의 탄력이 오늘 가장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리가켄바이오는 어떤 임상 성과를 발표하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해외 시장에서 주목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우선 리가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파트너사인 이제 포순제약이 위암, 위식도암과 관련된 ADC 후보물질, 명칭으로는 이제 LCB14에 대한 임상 2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관련 부분에 있는 초록에 의하면은 이 LCB14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임상 결과보다도, 관련 동종 임상 결과보다도 무진행 생존 기간의 중앙값을 제외하면은 좀 더 효과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번 연구 결과 성과가 어느 정도 수치로 추가적 발표가 되는지에 따라서 경쟁사보다 앞으로 더 나은 의약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임상종양학회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발표 수치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결과 발표가 실질적으로는 예측치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수치를 발표할 수도 있고 좋은 수치를 발표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결과값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리케컴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흐름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임상 종양학회 직접적인 발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판단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종목별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 추세적인 힘이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앞서 내비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한데요. 항상 암 학회마다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할 렉나자 병용요법과 함께 다가오는 8월 FDA 승인 이슈가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사실 시장에서 HIV 사태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 아스코 행사에서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지, 또 미국 FDA 승인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모아가도 되는 자리일까요?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비소세포 폐암과 관련된 아까 이야기하신 렉나자 관련된 2차 분석 결과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부작용 정도, 그리고 수능도 개선 결과, 그다음에 피하 주사 시험 결과하고 또 추가적으로 EGFR 변이 환자 중에 긍정적인 사례가 나온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발표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발표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FDA 승인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2월에 우선 심사 대상자로 FDA에서 선정된 상태고 빠르게 FDA 승인이 나올 수 있다면 8월, 9월 달에 관련된 FDA 승인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앞으로 임상종양학회에서 발표될 유한양행의 발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HLB의 품목허가가 CRL 명령을 받은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오 관련된 임상 후반부 또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연구 결과 흐름을 좋게 나오게 된다면은 긍정적인 흐름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일반적인 성과 부분들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흐름으로 지금 유한양행이 7만 원대에서 8만 원대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이 기술적인 구간이 신고가 영역에 해당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임상종양학회에서 발표될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신고가에 올라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결과가 발표된다면 신고가 레벨업으로 탄력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관련 학회 관계자들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상투를 찍고 내려올 확률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약간의 주의름이 필요합니다. 다만 예상되는 수치로는 좋은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